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에스파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주 중에 홈에서 리버풀 상대로 챔스 16강 2차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3골 차로 승리했기에 홈경기에 대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보다 달아나는 바르셀로나 추격이 필요한 리그에 집중해야 합니다. 때문에 로테이션 없이 정상 전력을 가동할 것인데 알라바가 부상 중이긴 하지만 밀리탄과 위디거의 중앙 수비를 내보낼 수 있고 벤제마와 발베르데, 비니시우스가 공격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강등권과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강팀인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인 운영을 해야 합니다. 승점, 추가를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이 아쉽기에 최대한 라인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빠른 발과 결정력을 갖춘 브레이스웨이트를 제외한 선수들은 수비계, 하프라인을 넘지 않고 상대 침투에 대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엘체 대 바야돌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 팀이 올 시즌도 철저하게 역습과 세트피스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상태, 바야돌리드가 전방에서 꽤 거칠게 나오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막아버리는 식의 경기 구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간격 조절이 안되면서 정작 공격에 필요한 정교함은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요르카전에서 엘체의 수비라인도 나름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인 상태죠. 양팀 결장 확정 및 의심 이슈는 엘체 콜라도, 은만코, 밀라, 테이크, 바야돌리드 아누아르, 마시, 케네디. 참고할 베팅 데이터는 기대 득점 1.14골 대 1.07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46%, 양팀 합산 기대 득점 2.54골, 통산 상대 전적 17전 3승 8무 6패, 앞선, 맞대결에서의 언더 오버,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65%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 대 라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요의 최근 득점력이 상당히 침체기라 라요의 경기력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라인을 낮추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팀에게는 점유율만 높지 정작 가까운 곳에서의 슈팅 생성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잦은데 셀타비고가 최근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철저한 수비라인 유지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진의 이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잠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승패 예측보다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팀 결장 확정 및 의심 이슈는 셀타비고 마르체신, 밍게사, 타피아, 말로, 라요 없음. 참고할 베팅 데이터는 기대 득점 1.68 대 1.44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54%, 양팀 합산 기대 득점 2.34골, 통산 상대 전적 17전 5승 5무 7패, 앞선, 맞대결에서의 언더 오버,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35%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 대 오사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발렌시아 스쿼드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상황인데 카바니 뿐만 아니라 왼쪽 빌드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가야까지 이탈하면서 사실상 발렌시아의 공격 루트는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고 압박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는 오사수나의 스타일도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발렌시아가 슈팅으로 이어진 실수가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수비에서는 오사수나보다 나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죠. 의외로 오사수나에게 유리한 매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정보방에서 조합픽을 포함한 최종 공유 진행 중입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에버튼 대 브렌트퍼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버턴은 노팅엄 원정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출발이 좋았지만 승리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빌라와 아스날 등에 연패하며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긴 충분한 경기였습니다. 그레이가 무파이 대신 최전방에 출전해 골맛을 봤고 두쿠레와 오나나 등 중앙 미드필더진의 경기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단, 시즌 내내 해결하지 못한 스트라이커 문제는 여전합니다. 브렌트포드는 휴식기 이후 리그에서 1패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A컵에서는 웨스트햄의 패에 탈락했지만 리그 9경기에서 5승 3무로 무패를 달리며 상위권 팀들을 위협 중입니다.
9위긴 하지만 5위를 달리는 리버풀과 승점 차가 4점에 불과하기에 한 두 경기 결과에 따라 충분히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순위로 갈 수 있습니다. 6번째 경기는 리즈 대 브라이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시즌 전 노팅엄과 첼시만큼 돈을 쓰며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었습니다. 그러나 준척급 선수들의 가세 효과가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겨울 이적 시장 마감일에 루터와 맥케니 등을 추가 영입했지만 여전히 강등권 언저리 성적에 그치고 있죠. 아담스와 맥케니 등 미국 국대 듀오가 나서는 중앙 경기력은 살아났지만 벤포드와 루터, 논토 등 해결해야 하는 최전방의 부진이 뼈아픕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을 완파했습니다. 미토마와 월백 등 공격진이 골맛을 봤고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메갈리스터의 공격 전개도 대단했죠. 이적 소동을 펼쳤던 카이세도를 장기 계약으로 묶으며 전력을 유지한 것도 팀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인데 공수 밸런스의 중심을 잡아줄 어린 재능을 수년간 더 기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레스터 대 첼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터는 최근 3경기를 모두 패하며 중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빌라와 토트넘 등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 연속으로 멀티골 경기를 하며 승리했었는데 최근 체이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최하위였던 사셈을 만나 원정패했는데 경기 내용을 주도하고도 결과를 내지 못했기에 더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때문에 연패 탈출과 순위상을 위해 이번 홈경기가 중요합니다. 틸레만스와 저스틴 등 부상자가 있지만 맨디와 페레이라가 공백을 메우고 잊고 복귀한 메디슨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주도할 것입니다. 첼시는 극도로 부진했던 시기를 지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리그에서는 리즈를 잡고 지겨웠던 연패를 벗어났고 챔스 16강에서는 월드컵 휴식기 이후 전승을 달리던 도르트문트를 제압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캉테와 티아고 실바 등 장기 결장자들을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돌아왔고 엔조와 마두에케, 주앙 펠릭스 등 이적생 등이 팀 적응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노팅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고 5위권 팀들의 추격에서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골을 노린 선수들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연거푸 때리며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또 주중에는 홈에서 AC 밀란과 비기며 챔스 8강 진출에 실패하는 등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스키비 벤탄쿠르의 공백을 메우고는 있지만 공격 상황에서 3선의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노팅엄은 좋았던 시기를 지나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는데 웨스트햄과 풀럼 등에 완패한 게 아쉬웠습니다. 유럽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돈을 투자했는데 아워이니와 볼리, 쿠야테와 맥케나 등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맥케나와 볼리의 이탈로 인해 최근 중앙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